시절. 2년. 네, 안녕하십니까. BBS 불기방송 시절 2년의 정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승진입니다. 정영석 기자는 인생 2회차,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면 혹시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네, 저도 방송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해보고 싶네요. 오, 멋집니다. 우리, 네. 우리 오승진 아나운서는 다시 태어난다면 뭘 해보고 싶나요?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멋지고 재미있게 전하는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는데 우리 오승진 아나운서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BBS 불기방송의 아나운서가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또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오늘 분위기 굉장히 훈훈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정영석 기자가 이야기한 인생 2회차 희망 직업과 딱 맞는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광고를 통해 미디어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는 기관이죠. 시절 2년, 오늘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일국의 김대진 과장님, 이재근 대리님과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이제 BBS 불교방송의 시절 2년 세 번째 게스트로 모셨는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지상파 TV 광고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광고 판매 담당하고 있는 이재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두 분께서 굉장히 반듯하신 분이라는 게 네. 느껴집니다. 네, 방송국에 오셔서 촬영하신 경험은 있으세요? 저는 방송국 촬영은 처음인데요. 네. 상당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저희 BBS 불교방송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뭔가 더 정갈하면서 굉장히 신성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코바코라고 알고 있어요. 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인데 두 분이 이 코바코를 대표해서 나와 주셨습니다. 책임감도 크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또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실 테고 긴장도 되실 텐데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출연한다고 했을 때 두 분한테 어떤 미션이라든가 주문한 내용들이 있나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따로 주문한 건 없는데요. 가서 뭐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즐겁게 우리 회사를 잘 소개시켜드리고 또 아무래도 방송 광고라는 분야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새로운 고 낯선 분야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하는 일, 그에 대한 가치를 잘 전달하고 오라는 많은 격려와 조언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좀 젊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대 연령대가 어느 정도 위치에 돼 있나요? 지금 40대 초반에서 중반이 아마 평균 연령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젊은 직원들도 계속 지금 매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께서 책임감을 갖고 오늘 저희 불교방송에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 방송국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981년에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이고요. 방송광고의 판매 대행을 하고 또 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미디어랩법이 통과되면서 현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는 이름으로 재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이 속한 곳이 이제 코바코에서 영업 1국인데 영업 1국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희는 광고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광고를 판매하는 부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 광고라고 하면은 저희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살 수가 없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방송이 나가고 있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나가는 그 시간대에 이제 광고주들을 이제 광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제가 그 부분을 판매하고 있는 거여서요. 광고 판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너네 영상도 만들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광고가 나가는 시간대 그 자리를 판매를 하고 있다. 각 방송사에서
이제 각 방송사에 정해진 재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따로 미룰 수도 없고 딱 그 시간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고주들은 또 그 자리에 나가고 싶은 광고주들이 겹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하는 광고주들이 이제 원하는 시간대에 나갈 수 있도록 또 방송사 입장에서는 판매를 최대한 많이 해서 방송사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좀 브릿지 같은 역할,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광고 하나가 방송에 나가기까지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매주 광고가 바뀌기도 하고 사실 금요일이면 담당 PD님이 이 광고 운행 정리를 하신다고 늦게 퇴근을 하시거든요. 우리 이재근 대리님이 보내주신 광고를 입력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네. 또 열심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김대진 과장님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네. 일을 하고 계시죠? 저도 재근 대리님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매체가 조금 다릅니다. 음. 이재근 대리님은 이제 중소방송사 또 종교방송사를 담당하고 있고 저는 KBS ETV 이제 TV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책임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이 결합 판매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제도 덕분에 BBS 불교 방송에 들어오는 광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하던데 이 결합 판매 제도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결합 판매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결합 판매라는 단어가 뭔가 쉬운 듯하면서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이제 저희 미디어 랩법에서는 중앙지상파, 즉 KBS, MBC, SBS 같은 중앙지상파 방송이 광고를 판매할 때는 지역, 중소방송사의 중소지상파 광고까지 같이 판매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사실 KBS만 팔아도 잘 팔릴 텐데 굳이 같이 팔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방송이라는 걸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고 어떤 사회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지역 방송사, 중소방송사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사회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제도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합 판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위한 제도로 판매 제도로서 만들어졌고 그 역할을 이제 공사가 담당을 해서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BBS 불교방송과 같은 어떤 종교방송사로서 방송의 다양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방송 광고 결합 판매 합헌 결정이 났는데 그간의 과정 또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생소한 미디어에서 광고주와 어떻게 보면 중소방송사의 의견이 다른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시장주의를 택해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지향해야 될 공동의 가치, 공적 가치를 우선해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부분, 이 결합 판매와 관련된 부분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광고주가 원하는 매체에만 나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의 가치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당연히 이제 헌법재판소에 상정을 한 거고요. 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기를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방송의 역할, 방송의 가치가 사회와 공공재적 가치에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8대1로 이런 결합 판매가 합헌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 공사에서도 지금처럼 이제 그런 방송이 어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주의 선택권 침해냐 아니면 공공성의 가치냐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거네요. 근데 굉장히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영석 기자께서도 이 문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저희 같은 종교 방송사나 지역 방송사 이런 지상파 방송사들의 운영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질 뻔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광고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중소방송사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였군요. 그렇죠. 네. 이 결합 판매 제도가 광고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건데 이 특정 방송사의 결합 판매가 되는 걸 거부하는 광고주도 있었나요?
저희가 광고 판매를 하다 보면 간혹 어떤 광고주께서는 특정 방송사에 자기의 광고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실제 대부분의 광고주나 광고회사에서는 이 결합 판매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이 결합 판매 제도의 필요성이나 취지,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공사 영업사원들이 판매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소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해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야기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광고주들이 BBS 불교 방송의 영향력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효과를 위해서 프로그램 설명회를 벌이기도 한다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공사는 방송 광고의 판매 대행, 즉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즉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방송사로서의 가치, 매체적 가치, 마케팅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저희가 리포트도 발간을 하고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라던가 메일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서 주요 고객들과 함께 어떤 니즈들이 있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들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파악을 하면서 저희 매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또 앞으로 나올 컨텐츠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따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 불교 방송과 함께 좀 색다르게 준비해보고 싶어서 네. 준비를 했었고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이재근 대리님도 그때 참여를 해주셨는데 어땠나요,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인상에 남았는지. 네. 예. 우선 일단 진관사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너무 새로웠고 보통 이제 프로그램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놓고 발표를 하는 일반적인 경우들이 많은데 진관사라는 절에 모여서 우리가 사실 진관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과거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또 이제 명상하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차도 마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면서 아 불교 방송이 가지고 있는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한 또 네. 매체적 영향력을 굉장히 잘 전달할 수 있었다. 사실은 프레젠테이션보다 더 직접적으로 체험시킴으로써 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서요. 저는 그 중에 사실 더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사실 어떤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스님들께서 이렇게 손목에 오색띠를 메어주시면서 축원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축원까지 받아가지고 쉽게 빼지도 못하고 제가 몇 달을 이렇게 계속 차고 있었는데 지금 네.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쏙 빠져가지고 이제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이제 그때 그 행사가 기억이 나니까는 아무래도 마지막에 저는 그게 활용 점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도 잘해주십니다, 우리 네. 이재근 대리님. 예. 진관사에서 했으면 정말 어느 정도였는지 저도 대략 그려집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절인데요.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고 네. 사찰 음식으로도 유명하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곳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관사라는 절을 저는 이제 그 행사를 통해서 저도 이제 처음 간 거였고 아마 사실은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광고회사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들어는 봤어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일단은 장소가 진관사였다 거기서부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간들 속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태극기를 그 진관사 태극기가 굉장히 유명해서 같이 봤는데 어떻게 보면 불교 방송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매체라는 특성이 그 어떤 우리 역사의 현장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러니까 종교라는 범위를 넘어서 우리 나라의 또는 약간 국가적인 국민적인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매체다, 역사 있는 매체라는 성격까지 좀 자연스럽게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띠를 받은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축원해 주셔서 저는 좋았지만은 네. 그 진관사 태극기를 봤던 게 사실 마음의 울림은 좀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근 대리님은 이제 광고 회사, 광고 대행사 분들하고 꾸준히 이제 소통을 하고 계신데 그 진관사 프로그램 설명회 때 광고회사, 광고 대행사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었어요. 네. 이분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일정을 조율해야 되나 조금 약간 의뢰 행사들이 그렇듯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너무 좋았다. 이거 매년 하면 안 되겠냐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네. 또 사실 이게 저희는 이제 어쨌든 어떤 광고를 판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번 달에 이제 저희 불교 방송으로 광고를 집행하겠다. 그렇게 좀 안내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도 이 행사 자체가 그냥 단지 체험하고 뭐 경험하고 개인적인 걸 떠나서 그냥 불교 방송이라는 매체에 대한 이미지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방송사 브랜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연락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체감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불교 방송 이미지에 기여도 하고 반응이 엄청났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BBS 불교 방송에 대한 광고주의 인식이 개선됐는지, 이 체감될 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광고 판매하는 사람은 매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새로운 광고주가 누가 들어왔는지 이제 이런 변화들로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당연 행사 전후로 새로운 광고주가 많이 연락이 오고 광고회사에서 문의가 오고 네. 그 뒤로 이제 오셨던 광고회사들은 저희가 이제 결합 판매에 관련돼서 매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교 방송을 중요한 하는 매체로서 인식을 하고 같이 고려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문의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기획이 통했군요. 네, 네. 아주 훌륭한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BBS 불교 방송의 특징을 살려서 광고주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불교의 매력까지 전할 수 있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멋진 기획, 누구 아이디어였을까요? 누구 아이디어였을까요? 그 아이디어가? 제 주변에 계시는 말씀도 잘하시고 잘생기신 저희 정영석 부장님께서 저는 아니고 역시 그 후일담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영업 1국장님이 네. 계세요. 네. 영업 1국장님 계시고 또 제1기획 팀장님 계신데 종종 모임을 갖습니다. 그 네. 자리에서 프로그램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또 타 방송사는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BBS 불교방송만의 특징을 살리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직접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획하게 된 거였고요. 와, 이 정영석 기자가 현장에서 고민한 흔적이 돋보이는 기획인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진관사 스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정말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그 사중 스님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좋은 행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기획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괜찮은데 그 코바코 쪽에서 진행 네. 같이 해도 될지 나중에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에 광고를 의뢰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저희 BBS 불교방송도 부처님의 법을 안정적으로 전할 수 있을 텐데요. 방송 환경이 변하면서 여러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분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한 채용 사이트에서 작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와, 8위에 올랐더라고요. 네, 예, 취업 준비생이 꿈꾸는 직장 중 하나인데 두 분은 어떠한 계기로 언제 공사에 입사하게 됐는지 김대진 과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광고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 또 공부도 하게 되었고요.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당시에 굉장히 전도 유망한 회사라는 이야기를 네. 또 들어서 입사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모님이나 그 가족 친지분들이 정말 기뻐했겠어요. 네, 입사하고 많이 기뻐하시고 많이 축하도 받았습니다. 네. 네. 우리 이재근 대리님은 언제 입사를 했죠? 어떤 계기로 입사를 했나요? 저는 이제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이제 30쯤 돼가면 누구나 하는 이제 그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저의 성향상 뭔가 그냥 이익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공적인 가치도 같이 추구하는 곳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공공기관들 중에서 특히 되게 좀 멋있잖아요. 저희 한국방송공사.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재근 대리님은 공사뿐만 아니라 방송국에 입사를 하셨어도 네. 굉장히 잘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 정말요. 저희가 방송국에는- 인재를 네. 모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소소하게 있는 게 좋지 막 이렇게 얼굴 막 하고 막 카메라 앞에 서고 이러면은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의외신데요. 네. 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꿈꾸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꿀팁, 입사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주신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저조차도 입사한 지 이제 6년이 지나서 뭔가 이제 채용에 대한 트렌드들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들 이런 기관들은 채용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 정부의 지침과 정책의 순응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던 대로 잘 하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S 저때 NCS 막 도입되는 시기여가지고 그때 열심히 NCS 공부했더니 합격을 또 하고 또 어떤 이제 공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이 왜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 되는지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NCS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면접 전형 단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찌감치 준비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도 공사에 입사했을 때 개인적으로 좀 크게 잘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광고진흥공사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마침 그게 또 면접 질문에 나와서 와. 예, 그래서 딱 그걸 물어보시기에 당당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합격을 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면접 질문까지 이렇게 또 알려주시네요. 그러네요. 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그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노력했다는 게 통했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 처음 입사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방송 광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대진 과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2016년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사실 2016년에 비하면 현재 방송광고 시장은 사실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지상파 방송이 사실 굉장한 영향력도 있었고 또 프로그램들이 많은 시청자분들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종합편성 채널이라든지 케이블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이제 OTT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커지면서 TV 방송 광고 시장은 사실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방송 광고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원인은 무엇이라고 이제 보시는지? 예. 일단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시청자들의 시청 환경이 변화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보려면 정해진 시간에 또 TV 앞에 앉아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을 시청을 했는데요. 네. 지금은 사실 다 아시다시피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스마트폰이나 또 PC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방송 광고 시장이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위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매체가 이제 발전하면서 그 콘텐츠 공급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사들만 콘텐츠를 공급했다면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인 콘텐츠 제공자들도 생겼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OTT를 통해서 거대한 자본이 들어오면서 콘텐츠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이 역시 어떤 방송 광고 시장에서 시청자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축소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방송 광고 시장에 대한 그 불균형한 규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방송의 공공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을 져야 하고요. 반면에 디지털 매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런 규제가 상당히 느슨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간접 광고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네. TV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제품을 단순히 사용하는 이제 그런 장면만 저희가 노출을 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보시다가 가끔 그 어떤 특정 제품을 사용하고 또 심지어 구매를 유도하고 봤어요. 예. 네, 그리고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링크까지 제공해 주는 것들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의 어떤 그 불균형한 규제 때문에 방송 광고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방송 환경 자체가 워낙 많이 변했고 네. 유통 과정도 변했고 네. 또 불공정한 규제까지 네.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청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방송 광고에 여러 규제가 있는 이유가 있죠.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하고 또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규제가 없으면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소비자더라고요. 이 급성장하는 디지털 매체 광고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기도 하죠. 네, 저도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허위나 과장 광고에 노출될 경우
이제 어떤 특정 제품이나 특정 브랜드를 잘못 오인하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허위나 과장 광고를 사실상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송 광고가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그 규제를 타이트하게 함으로써 어떤 그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저희는 이제 광고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광고주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광고주가 광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광고가 영향력을 가질지를 사전에 예측도 할 수 있고요. 그 광고주가 어느 정도 금액을 집행했을 때 그 광고가 얼마나 효과를 가질지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는 사람이 아니라 봇을 이용해서 광고를 대신 클릭하게 하고 네. 광고비를 추가로 산정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사실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좀 고려가 지금 사회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방송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영 실적도 하락세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상파 광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여러 대책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 먼저 이제 미국 미디어 그룹 싱클레어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 내용 좀 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싱클레어 미디어 그룹과 저희 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제 싱클레어 미디어 그룹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약 185개 채널에서 네. 채널에서 지역 방송국에서 한 640개 채널을 운영하는 거대한 이제 미국의 미디어 그룹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가 진출할 때 좀 더 협조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의 업무 협약이고요. 그래서 양사가 이제 주기적으로 관련된 정보 교환이라던가 이제 어떤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제 단지 MOU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의 또 다른 시장 진출을 위한 그런 업무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는 근데 이런 미국과의 싱클레어사와의 업무 협약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외에도 중국이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에 또 광고 관련돼서 방송사들과 여러 가지 협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광고주들의 해외 진출을 또 지원하는 방안도 될 수 있고요. 반대로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해외 광고주들이 이제 보다 청약이라던가 업무 환경을 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방송 광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체 단위에서의 이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광고주들 플레이어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공사는 이 플레이어들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광고 영역에서 유관하고 있는 미디어 영역에 대한 지원 부분, 그다음에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것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도 저희 이제 소기업이라던가 중소기업 광고주들이 성장을 해서 TV 광고주라던가 이제 대형 광고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장치들도 마련함으로써 이제 근본적으로는 공통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방송 광고 시장에 많은 광고주들이 참여하고 또 효과도 누리고 방송사들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방송 광고의 영역 어떤 범위를 그 해외로 이제 확장시키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광고 시장의 그런 글로벌 확장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대한민국 유일의 공영 미디어 랩입니다. 네. 단순히 광고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공익적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중 공익광고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공익광고가 저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대표 공익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공익광고는 1981년에 저희 공사가 설립될 때부터 저희가 이 방송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공익광고가 시작된 목적은 국가적 정책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하나의 그 뜻을 모으기 위해서 이 공익광고를 시작하였는데요. 현재는 사회적 이슈라든지 또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이런 주제들을 선정해서 국민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 단순한 광고를 넘어서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해주고 계신 거군요. 네. 네.
두 분 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공익 광고 이런 거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제 공익 광고는 항상 송출하다 보면은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은 각각이 가진 뭐 국민 개개인께서 가지신 인식의 차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항상 어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고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공익 광고 중에 하나도 그런 사례인데요. 그 강아지가 나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강아지지만은 네. 이제 어린 아이거나 강아지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존재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던 공익 광고를 영상과 출판물로서 저희가 송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공익 광고가 굉장히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이제 개물림 사고라든가 이런 걸 워낙에 많이 발생하던 시기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가 조심해서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에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메시지 자체도 너무 직관적이어서 저는 좋았고요. 그 당시 또 우리 사회에서 되게 공사가 아니면 하지 않을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서 이제 좀 유익하고 의미가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에 남아요. 그 반려견 시대 아닙니까? 네, 네, 저 맞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또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큰 방향성을 불러오지 않았나, 그런 네. 광고이지 않았나,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를 더 잘 나아가게끔 하는 게 공익 광고의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공익 광고는 한 번 보면 사실 잘 잊혀지질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 공익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제작이 되나요? 기획이 되고 제작이 되나요? 그게 좀 궁금해요. 예. 공사에서 공익광고협의회라고 이 별도의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공익광고협의회는 학계 교수님들이나 또 광고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각각 매주마다 어떤 주제가 좋을지, 매달마다 어떤 주제가 좋을지 선정하는 회의를 하고 또 거기에 적합한 광고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제작해서 송출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공익광고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이 쿠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직원분들이 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듣다 보니까. 네. 또 뭐 이재근 대리님 또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나요? 쿠바코에서. 저는 이제 영업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광고 판매가 가장 주된 업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 디지털 광고가 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 워낙에 보편화되어 있고 모든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디지털 매체들이 거기에 호응을 잘 해줄 수 있었던 것이고 다만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방송 광고는 시청률 조사라던가 또 이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청취율 조사에 데이터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디지털 데이터 대비 즉각성이라던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방송 광고의 효익성에 대한 문의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업 판매 다음으로 많이 공들였던 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조금이라도 좀 갈증을 해소해 보고자 TV 광고와 라디오 광고가 마케팅적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를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국내외 여러 가지 논문들을 뒤지기도 하고 네. 이제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최근에 조사된 이슈들이라든가 동향들을 좀 취합해서 레터로 발송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꾸준히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어떤 마케팅적 개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광고회사에서 보고 잘 네. 활용하고 있다는 이렇게 아니면은 이 데이터 저희가 써도 되냐는 연락을 받을 때가 또 네. 판매가 됐을 때 못지않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공사의 역할은 판매도 잘해야 되지만은 담당하고 있는 매체가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부분들을 좀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잘하고 있구나 하는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AI 시대에 이제 도래를 했는데 이 쿠바코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방송 광고에 대한 방향성도 좀 예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AI와 관련해서? 실제로 AI를 광고 제작에 활용하고 있는 저희 서비스를 개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저희 아이작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네. 광고 스토리보드, 그다음에 광고 제작에 필요한 내용들을 그 AI를 통해서 제작에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그럼 네. AI 시대 광고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철저히 제 회사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저의 사견인데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소재 제작 관련돼서 이제 실제로 AI로 제작한 소재들이 TV 광고로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또 광고주들이라던가
특히 저희는 이제 중소광고주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네. 중소광고주 쪽에서도 이제 제작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서 혹시 AI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냐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AI라는 게 잘 활용하면은 방송 광고 쪽에는 또 다른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는 사실 소재 제작에 대한 부담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광고주도 있으시거든요. 네. 특히 라디오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소액으로도 집행이 가능한데 그 소액 중에서 제작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네.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이거를 좀 낮출 수 있다 그러면은 시험 삼아서 어렵지 않게 좀 부담을 낮춰서 진입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공사에서 이제 AI 소재 제작 서비스를 조금 준비를 해서 네,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군요.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와 다르게 있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AI가 플래닝을 하고 AI가 광고를 집행하는 이제 그런 시대도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또 이 방송 광고는 사실 시청률 예측은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또 이게 AI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재밌겠네요. 네, 가끔 제 GPT도 잘못된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소재 제작, 이제 영상 촬영이라든가 음성 녹음 이런 생성 부분에서 AI가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 같고 네. 이제 방송 광고까지 시장에서는 그 다음엔 또 언젠가는 그런 플래닝단에서의 역할들을 가져가고 네. 마지막에는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어떤 바잉에 대한 뭔가 승인 정도만 확인 정도만 하고 기본적인 진행 자체를 AI가 와서 이런 방송 광고들로 청약합니다라고까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 국내 대형 광고 기획사에서 AI 시대가 되면은 앞으로 직원들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접했어요. 실제로 그 광고 대행사나 대형 기획사나 이런 데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어떻던가요? 현장의 목소리는?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광고 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뭐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한 산업에서 내 일자리가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스스로도 AI를 활용했을 때 내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AI가 더 발전하게 된다면은 과연 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씩 하는 것 같고요.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내가 플래닝을 하고 있는데 바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고민들을 다 같이 염두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업계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대의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대적인 화두까지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이 AI 시대 광고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AI 시대 그럴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존재 의미와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목적은 방송사와 광고주와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방송사를 자본으로부터 독립시켜서 보도나 편성에 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사의 존재 이유이고요. 네. 물론 방송광고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저희 공사 직원들 모두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보니까 든든합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네. 혹시 뭐 이재근 대리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 선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공사에 주어진 첫 번째 공적 책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무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특히 광고 산업 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광고 회사들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역량 차이들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공사가 광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여한다고 하면은 이런 중소기업들도 광고를 좀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빠르게 광고 산업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공사에서는 광고 교육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인력을 양성해서 산업계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사회적 그리고 공익적 역할 그리고 방송 광고 산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해 본 시간이었는데 우리 오승진 아나운서는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광고가 단순히 상품을 알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다양성에도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광고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시절 인연인데 두 분은 시절 인연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찾아봤는데요. 네네. 너무 좋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와 어떤 시간과 조건이 되었을 때 만나지는 인연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그 끝이 있음도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또 인연이 다가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굉장히 좋은 저는 말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오승진 아나운서도 네.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연에는 다 때가 있다는 네.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만남 역시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분에게도 좋은 시절 인연이 있었으면 하는데 혹시 두 분께서 기다리고 있는 시절 인연 이런 게 있을까요? 저에게는 오늘이 제일 좋은 시절 인연인 것 와, 같은데요. 네. 갑작스럽게 사실 준비하신 멘트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사실 갑작스럽게 좀 제가 오늘 방송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 방송 참여에도 다 어떤 뜻이 있고, 네. 또 때가 돼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참 마음씨도 좋습니다. 네. 이재근 대리님은 저는 사실 이제 시절 인연이라는 제목을 찾아보면서 그럼 시절 인연이 그런 시절의 좋은 그리움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시절 인연, 내가 그 시절에 저에게도 시절 인연이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제가 시절 인연이었을 테고 과연 나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시절 인연이었을까, 나쁜 시절 인연이었을까. 결국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만나고 같이 일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까지가 시절 인연의 의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셨는데요. 네. 두 분을 제가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예. 분과의 인연 저희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BBS 불기방송 시절 인연 오늘 준비한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특별한 시절 인연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